안녕하세요. 우짜치과 대표원장 김종입니다. 아무래도 치아 교정이란 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건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임신하면은 교정기를 껴야 되는 사람들도 있대요. 임신했을 때 하라는 건 진짜. 교정은 첫 번째, 보기 좋은 치아를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잘 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많은 환자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교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하겠다고 해서 끝난 분도 있고, 교정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교정을 한 제 자신이 미안했을 경우도 있고, 교정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얘기를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큰 얘기로 저희 PD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임신했을 때 이거 흔들리니까 이를 잡아주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잇몸이 안 좋아서 하지 말라는 것도 그것도 맞네요.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데 정말로 교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분은 교정을 해야 될 필요성과 의지를 못 느끼는 분들이에요. 본인 돈을 내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 의식들이 넘치시거든요. 근데 누가 해주면 열심히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정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해진 기간에 적절한 힘을 치아에 가해줘서 그만큼의 역할만 하고 딱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치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충치도 생기고 잇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치과 의사와 잘 소통해서 내가 이 교정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 첫 번째,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구강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양치를 잘 하는데 충치가 잘 생기고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가서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관리가 안 되는데 교정만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수없이 겁을 드리고 교정하다가 이 다 뽑힐 수도 있고 다 썩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의지를 갖고 관리의 방법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교정만 하고 싶고 양치질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교정하면은 드라마틱하게 변해지겠다라는 환상을 갖고 오시는. 네, 맞습니다. 교정 이뻐지려고 하는 거죠. 입도 쏙 들어가고 웃을 때 미소도 이뻐지고, 그거는 교정 치과의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뼈를 이길 수 있는 치아는 없습니다. 치아가 둥둥 우리 공중에 떠다니지 않잖아요. 잇몸뼈 안에 치아가 있잖아요. 근데 잇몸뼈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정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가끔씩 턱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시는데 교정으로 턱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런 얘기 하시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요즘에는 교정에 대한 장치가 좋아지고 또 잇몸 나사 이런 게 생기면서 교정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도 뼈가 담을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는 치아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잇몸뼈가 튼튼하면 센 힘을 받아도 치아가 잘 지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치아 이동, 우리가 하고 싶은 치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관리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약한 힘을 가하면 치아 교정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시고 앞니 배열만 원하시는 분들은 부분 교정만 하시라고 해요. 앞니만. 앞니는 이렇게 생겼고 뿌리도 조그매요. 근데 어금니는요, 이만하고 뿌리도 막 여러 개씩 있거든요. 당연히 이 중에 어떤 친구가 치아가 움직일 때 많은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어금니죠.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한 어금니 움직임은 보기에는 좋지만 식사하실 때 맨날 불편합니다. 음식물만 키고 어금니가 삐뚤삐뚤 하잖아요. 그 상태로 이미 최적의 잇몸 맞물림 상태니까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잇몸이 안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치아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약한 힘만 하는 그런 교정을 하게 되면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교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내가 하려는 의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야 되고 1년 반, 2년 동안 교정하는 과정을 열심히 버티고 지시사항이나 소통을 이해할 의지 없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치아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입니다. 치과에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오기 때문에 그 남은 29일 동안은 내가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런 관리를 못하실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교정으로 내 얼굴 모습을 완벽하게 고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뼈가 너무 틀어져 있는데 이걸 치아 이동만으로 개선하고 싶어 할 때는 뼈를 이동시키는 양악수술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교정만으론 힘듭니다. 네 번째, 잇몸이 너무 좋지 않다면 치아 교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라. 무조건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잇몸이 좋으신 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면 당연히 치아 교정에 문제가 없고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어금니 쪽은 내가 갖고 있는 어금니의 배열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앞니의 배열만 고르게 한다면 충분히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환자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게 저는 교정을 3번 했거든요. 제가 그 의지 없는 친구였어요. 이런 얘기 제가 제 돈 내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제 교정 진짜 중요합니다. 교정기를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게 진짜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교정은 한 번에 제대로 잘 끝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되게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편하게 이것저것 말씀드린 것 같아요. 치과적인 얘기보다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교정과 전문의분들과 상담을 해보시고 나서 좋은 교정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짜치과 대표원장 김정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가 이렇게 삐뚤던, 입이 어떻게 나왔던, 이를 뽑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에게 오시게 됩니다. 너무 많이 알아보고 오시기 때문에 상담할 때 뭐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니는 뻗치게 교정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우짜치과 대표원장 김종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하고 있는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치열이 마음에 안 들면 괜히 웃을 때도 신경 쓰이고 평소에도 보이는 것도 신경 쓰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들 오시죠. 그리고 요즘엔 정보의 홍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가 이렇게 삐뚤던, 입이 어떻게 나왔던, 이를 뽑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에게 오시게 됩니다. 비발치라고 해서 진짜 발치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랑니는 뽑습니다. 사랑니는 뽑고 나머지는 비발치인 치아 교정이 가장 정확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니만 뽑는 비발치 치아 교정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비발치 치아 교정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비발치 치아 교정을 해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랑니를 뽑습니다. 사랑니를 뺀 공간으로 치아들을 쭉 뒤로 밀어서 배열할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공간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는 악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웃을 때 있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악궁이거든요. 이 악궁 되게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좁은 악궁을 이렇게 넓히면 그로 인해서 공간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가만히 물어보시면 어떠냐면 앞쪽은 입술에 돼 있고 볼 쪽은 어금니 쪽에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궁 확장도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넓어질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요. 뭐 어떻게 무리해서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치아 사이를 다듬는 치간 삭제입니다. 치아는 겉에 범랑질이라는 게 한 1, 2mm 정도 있어요. 한 0.1에서 0.5 정도 사이를 이렇게 다듬어서 공간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 보이지만 앞니 쪽만 한 6군데 하더라도 한 3mm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니만큼 우리가 치아가 공간이 나올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많아봤자 2, 3mm입니다. 그리고 악궁 확장도 2, 3mm예요. 치간 삭제 2, 3mm예요. 진짜 많으면 한 10mm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습니다. 생각보다 10mm가 넘어가게 이가 삐뚤 경우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니는 뻗치게 교정이 되겠죠. 나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싶으시면 비발치 치아 교정 하시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꼭 이 부분이 비발치 치아 교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발치 치아 교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삐뚤거나 과하게 입이 나왔다면 제가 권유를 하겠죠. 이거는 비발치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을 설명을 드렸을 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비발치 치아 교정 하시면 되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발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알아보고 오시기 때문에 상담할 때 뭐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한테도 저의 솔직한 얘기를 같이 했으니까요. 나오는 결과물이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를 꼭 시작 전에 고민해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너무나 좋았겠고, 여러분 치과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좀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안면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상담 오시면 꼭 그렇게 고치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여쭤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짜치과 대표원장 김종입니다.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 네. 교정만으로도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치아는 이 뼈를 넘어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면 비대칭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경미한 안면 비대칭이라면 어느 정도 치아 교정으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넘어가는 안면 비대칭을 치아 교정만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예전에 치아 교정을 할 때는 더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뭐 잇몸 나사나 악궁 확장 장치나 이런 여러 가지 치아 이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됨으로써 조금 더 안면 비대칭을 교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악궁이라고 불린다는 건 뭐냐면 아치라는 건데요. 앞니는 앞쪽에 있고 어금니는 뒤쪽에 있잖아요. 입천장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아치 형태로 돼 있어서 우리가 악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안면 비대칭을 해결할 때 악궁 확장 장치를 통해서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악궁 확장하면은 코가 넓어진다, 광대가 넓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악궁이 넓어지면 다른 얼굴 뼈들도 조금씩 넓어지긴 합니다. 우리 뼈가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뼈가 붙어서 된 거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뼈가 붙어 있는 부분이 악궁 확장을 통해서 넓어지면 위치에 있는 뼈 사이사이 마디도 조금 넓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악궁 확장을 할 때 너무 과하게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필요에 맞춰서 적당한 양의 악궁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면은 평수가 넓어진다거나 광대가 넓어진다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악궁 확장을 할 때도 그 양을 잘 결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은요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 턱이 틀어져 있거나 얼굴이 비틀어져 있으면 이게 안면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뼈를 기준으로 봤을 때 턱이 틀어진 걸 수 있고요. 근육이나 이런 곳이 붙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난 이 부분이 더 튀어나왔고 이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 느끼는 걸 안면 비대칭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안면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칭인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면 비대칭은 본인이 느끼기에 좀 틀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안면 비대칭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어느 만큼 틀어져야 우리가 안면 비대칭이다 라고 정의된 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치아에 있는 경우는 치아의 위치를 정상으로 바꿔주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턱 위치가 어느 정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치아 교정으로 안면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 치아 교정도 하고 양악 수술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교정과 양악 수술을 동시에 하면 뼈 자체를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면 비대칭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뼈를 잘 맞춰놨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 여러 가지 지방들, 살들이 대칭적으로 배치될까냐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안면 비대칭이 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수술을 통해서 잘 만들었더라도 만족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요. 솔직히 상담 오시면 꼭 그렇게 고치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여쭤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과 비용을 들여서 좋은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신 분이 원하는 정도가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완벽하게 맞추는 게 어려운 게 바로 안면 비대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검색 많이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보통 성형외과나 구강아가면외과를 먼저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저희한테 처음으로 오시는 경우는 교정만으로 가능한가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경우는 분명하게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의 정도가 교정만으로 가능할지 꼭 진단 받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되셨나요? 지금까지 우짜TV 김종희였습니다. 또 봬요. 안녕. 수면 교정의 요즘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비절라인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비싸요. 그 회사 너무 안녕하세요. 우짜치과 김종희 원장입니다. 요즘에 안 보이는 장치 없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교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철기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안 붙어 있고 안 보이게 치아 교정을 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일단 교정이란 거는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힘이 계속 가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과거에는 투명 장치의 그 플라스틱 단단한 정도가 치아 이동에 적합하지 않았고 치아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치아 이동 제외하고는 투명 교정을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세상이 계속 발전했잖아요. 이제 투명 교정으로 치료한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쌓이고 나니까 이걸 토대로 아, 이렇게 하면 치아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투명 교정의 요즘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비절라인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품명인데요. 이걸 만드는 회사에서 이 투명 교정 장치를 인비절라인이라는 상호명으로 명칭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 교정하는 치과 의사분들이 솔직히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인비절라인 장치가 왔을 때 많이들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이 썼거든요. 정말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정말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치도 많이 개선하고 좋은 결과물을 내게 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로 잘 쓸 수 있다는 판단이 들게 되어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받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투명 교정은 브라켓 교정이랑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아요. 치아에 힘을 줘서 치아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으로 대부분의 케이스, 모든 케이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장치 교정, 일반적인 우리가 철근관 교정 하셔도 되고요. 투명 교정, 인비절라인 교정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원래 장치를 추천하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인비절라인에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오시거든요. 전 보이는 장치 싫은데 그리고 뭐 인비절라인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들한테도 이런 장치가 있고 이런 장치가 있으니 편하게 장단점이 있으니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떤 케이스는 일반 브라켓 교정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란 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비절라인 교정하다가 불만족스러워서 저희 치과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인비절라인 교정을 적극적으로 처음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과거 투명 교정에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런 얘기 있으면 예전에 투명 치과 사례도 있었거든요. 되게 가슴 아픈 사연이고 저희 치과 안에서도 참 반성할 만한 일이지만 그리고 저는 또 과거에 투명 장치를 이제 처음에 막 시작할 때 막 봤던 사람으로서 제대로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많이 깨닫고 지내왔기 때문에 뭐 공부도 해보고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이런 얘네들이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내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알고 이제 저도 이제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 투명 장치 같은 경우는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서 끼거든요. 결국에는 치과 의사가 과정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 그 갈아서 끼는 스텝도 줄일 수 있고 갈아 끼는 장치 개수가 줄어들수록 그만큼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치과 의사의 진단과 이런 치료 계획이 더 중요해진 게 바로 인비절라인 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인비절라인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원장 스스로가 좀 더 그 치료 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인비절라인 교정을 받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비절라인 교정의 문제가 뭐냐면 비싸요. 그 회사 너무 이 얘기는 그만해야겠다. 인비절라인이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인비절라인 되게 좋은 장치고요. 이 투명 교정이 사장되지 않고 여기까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된 역할을 한 데에는 인비절라인 회사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정을 고민할 때 아플까? 이쁘게 될까? 비싸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 있지만 난 보이는 게 너무 신경 쓰여 뭐 면접이 얼마 안 남지 않았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인비절라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인비절라인 되게 좋은 장치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도 된다. 하지만 정말 인비절라인 하다가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치료 계획을 신중하게 원장 직접 세워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원장님한테 인비절라인 치아 교정을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인비절라인에 대해 아주 유익한 정보가 전달되었길 바라며 또 전 나중에 뵐게요. 안녕, 바이, 안녕.
우리가 쓰는 28개 치아 중에 잇몸 안에 있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는 경우에는 100%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자치과 대표원장 김정입니다. 우리가 쓰는 28개 치아 중에 잇몸 안에 있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바로 송곳니예요, 송곳니.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끌어내릴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접근해서 장치를 붙이고 힘을 줘서 끌어내리면 우리가 그 매복치를 올바른 위치로 해서 배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과물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나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 12세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의 치아가 다 나오거든요. 그 기간이 지났거나 그 기간 중에도 나오는 치아의 위치가 이 위치에 가 있으면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좀 빠르게 접근해서 어린 나이에 하는 경우에는 100%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나이에는 아무래도 이가 나오려는 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로 경로만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맹출하려는 힘으로 내려온 경우도 되게 많고요. 따라서 나이가 어릴 때의 매복치 교정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고 들어가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면 뼈와 치아가 이미 잇몸뼈 안에서 너무 단단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하겠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접 힘을 줘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성인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매복치 교정을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려오지도 않는 치아, 매복된 치아, 움직이지도 않는 치아를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인 치료잖아요. 치열에 대한 불만도 없고 외모에 대한 불편감도 하나도 없고 한데 오로지 그 치아를 내가 내 위치대로 쓰기 위해서 3년, 4년 무한대의 기간으로 교정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복 치아가 있는 거는 공간이 부족해서예요. 공간이 널찍널찍하면요 당연히 잘 나오죠. 일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복 치아가 생기는 건데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유치를 영구치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각자의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또 이 안에서 신호가 엉켜가지고 송곳니가 두 번째 앞니 위치라고 생각하고 앞니가 송곳니 위치라고 생각해서 이게 서로가 엇갈려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도 매복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매복치 교정은 어릴 때 하면은 1년 안에도 몇 개월 안에도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뼈랑 치아가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진짜 그걸 조금이나마 움직이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 2, 3년은 걸릴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하고요. 2, 3년 이상 걸릴 것 같이 보이는 거는 저는 솔직히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유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나이가 들어서 치아랑 뼈가 단단히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유착이란 건 뭐냐면요 아예 그냥 돌덩이처럼 붙은 겁니다. 임플란트가 뼈랑 붙듯이 치아가 마치 임플란트처럼 뼈랑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움직여보면 알아요. 힘을 줬는데 움직이지 않고 저희가 힘을 줄 때 그 치아는 안 움직이고 그 치아에 맞춰서 다른 치아들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유착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때는 빨리 교정을 그만두고 이 유착치는 발치를 하고 다시 교정을 해서 우리 치아들을 원상 위치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가 안 나오니까 공간이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매복치 상태니까. 그러니까 옆에 치아랑 이제 깎아서 브릿지를 하든지 크라운을 해서 공간을 이렇게 메우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제 내 치아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요. 매복치가 나올 공간을 다시 벌려주고 그 치아를 나오게 하고 교정 끝나고 다시 씌워야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크라운 하신 경우는 연세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 매복 치아가 잘 나올 수 있고 나와서 정말 내 구강 건강에 정말 최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크라운을 잘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잇몸 안에 숨어있는 치아를 어떻게 교정하는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 부분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거든요. 이거는 뭐 솔직히 엑스레이만 하나 찍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치아 교정 매복지 콘텐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